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패딩에 청바지 입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어요. 가도 너무 가팔라 주구장창. 거기가 지리산 종주 코스 중에서 제일 힘든 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 편의점 아저씨한테 제가 속은 겁니까? 2010년 초에도 제가 지리산을 겨울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회사에서 좀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왕따보다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조직 내 동료들 사이의 경쟁관계, 그리고 이제 유리천장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여성에 대한 남자 동료들의 약간 조직적 거부? 좀 깊이 들어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고, 어차피 어쨌든 그때도 이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이제 휴가를 내고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늦잠을 막 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리산에 가자. 근데 96년에 그 지리산행이 떠올랐나 봐요. 그 아이젠 스틱 다 있었는데 다 놓고 그냥 또 이렇게 패딩에 청바지 입고 그냥 갑니다. 지리산에. 그러니까 화엄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지리산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엄사 옆 숙소에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자서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바로 지리산 밑이잖아요. 가고 싶다. 지리산에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가게 아저씨한테 제가 11시쯤부터 당일치기로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정상에 노고단이니까 노고단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요, 저한테. 당일치기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렵지. 근데 등산이 꼭 정상을 가야만 맛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3시쯤 되면은 내려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화엄사길로 가야지. 그 화엄사로 해가지고 중제, 코제, 성삼제 그 길이 좋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만 믿고 화엄사 쪽으로 등산을 시작을 합니다. 노고단으로. 한 11시 반쯤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어요. 가도 혼자밖에 없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나 이제 빨리 걸어갔는데도 아무도 없어. 근데 리본만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너무 가팔라 주구장창. 그게 화엄사, 연기암, 중제, 집선제, 코제, 성삼제로 해서 노고단 정상에 가는 길인데 다 제잖아요. 제. 가파른 고갯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코제 올라갈 때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오후 3시가 다 돼가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데 힘드니까 더 정상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중단을 못 하겠는 거야. 코제에서 그 힘든 길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정상에 가기로 가서 내가 그 노고단 밑에 있는 대피소에서 자든 택시를 타고 오든 일단은 가서 결정하자. 노고단에 찾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상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아저씨가 이걸 노린 건가 봐요. 이 길로 가면 저 여자가 노고산에 올라가겠구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 오후 4시쯤 노고단 정상에 도달을 합니다. 그때의 그 기분을 그때는 제가 일기장이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싸이월드 미니 홈피 일기장에 제가 써놨었어요. 드디어 노고단 정상이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차다.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힘들다. 더할 나위 없이 맑은 하늘에 봉우리들이 발 아래 겹겹이 병풍처럼 펼쳐지는데 숨이 콱 막힐 정도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다. 너무나 춥다. 죽을 힘을 다해 기껏 올라왔는데 산이 이제 그만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산이 말한다. 이제 그만 내려가. 여기에는
네가 원하는 답이 없어. 저기 보이지? 저 아래 골들이 보이지? 거기. 나는 이미 거기 붙어 있었어. 산은 이 정상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바로 그곳, 그 모든 게 다 산이야. 노고단 정상에서 내려와서 성삼재에서 택시를 제가 이제 전화로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요. 화엄사길로 이렇게 제노 뭐 중제 코제로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거기가 지리산 종주 코스 중에서 제일 힘든 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엔 아무도 안 가요. 뭡니까 이게? 그 편의점 아저씨한테 제가 속은 겁니까? 아니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이게 딱 봐도 산 못하게 생긴 여자한테 화엄사길로 가라니요. 왜 그러셨어요 아저씨? 근데 만약에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제일로 힘든 길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 힘든 길을 그 코제를 죽어라고 넘어가지고 노고단 정상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올렸던 그때 당시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콧노래를 불러야 했던 지리산 정상. 산 아래의 골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나를 위로했다. 인생이 그렇지 않으랴. 때로는 답이 없어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나에게만 찾아오는 불행 같아도 견뎌내고 지나보내야 한다. 다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뭐 유전공학의 발달로 막 수명도 막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으로 막 머릿속까지 다 파헤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이 오만했던 인간들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있구나 라는 한계를 깨닫게 됐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죠. 한계를 항상 깨닫게 되죠. 왜? 내가 일단 한계가 많으니까. 나도 한계가 있고 저 사람도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모여서 뭔가를 막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항상 어렵고 곤란하죠. 그래서 좀 인간관계의 문제에는 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내가 조금은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결정을 해야죠. 어느 정도까지 안고 가고 어느 정도까지 버리고 갈 것인가. 인간관계 문제야말로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냉정해질 순간도 필요한 문제 같아요. 자, 그래도 힘을 냅시다. 저도 힘들었잖아요. 혼자만 느끼는 어려움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르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언제 물 건너가요? 다 갈 거예요. 사하라 사막, 우유니 사막, 아타카마 사막 이런 사막 투어도 하면서 여기저기 다 다닐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또 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